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74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73번째 강의에 이어서 권징절의 제1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국에 관한 규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 총회가 대회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재판국에 관한 규정은 생략을 하고 총회 재판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4조는 총회 재판회와 재판국에 관한 규정입니다. 134조의 규정을 보면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이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심의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이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에 개론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개론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백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심의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구성하는 상설 재판국입니다. 즉, 상설 재판국이란 대회와 총회 등 상비부의 연조제의 조직에 따라서 재판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7회가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입니다. 총회와 대회는 사건이 있든 없든 항상 설치해두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 재판국이라 부르고, 재판국 제도가 없는 당회는 논할 여지도 없지만 노회는 사건이 있을 때만 구성한다는 뜻에서 임시재판국이라고 부릅니다. 상설 재판국을 상설해야 될 이유는 연조제 조직에 의해서 조직하는 재판국이기 때문에 상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국원의 보결에 관한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원의 수는 목사가 8인, 장로가 7인으로 고정해 놨습니다. 또한 임시총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장로의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총회가 개회 중에 개론이 생기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파회 기간 중에는 국원이 개론되어도 총회가 보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총회장이 보선하도록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합니다. 7회가 재판 사건을 처결하는 법이 정한 방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 회원이 함께 회집해서 재판하는 7회의 직할 심리인이 곧 총회 재판에, 대회 재판에, 노회 재판에, 당회 재판의 재판입니다. 또 하나는 회원, 목사, 장로 중에서 국원을 선정해서 재판국을 구성하고 그 재판국의 사건을 위탁하여 재판하게 하고 그 결과 보고를 7회가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도이니, 총회 재판국, 대재판국, 노회 재판국, 당회는 재판회의 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재판국에 맡겨서 재판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권징조례 제13장 114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재판국에 맡기느냐, 총회 직할, 즉 재판회에서 재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본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재판사건 처리도 시간마다 재판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재판국을 구성해서 그 재판국의 사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재판하는 직무가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재판국을 구성해서 위탁하는 일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재판은 모두 재판회에서 처결토록 하고 당해 재판국이라고 하는 용어나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재판회에 맡기느냐 아니면 재판국을 구성해서 재판국에 맡기느냐 하는 사안을 결의하는 과정까지는 아직 재판건이 아니고 행정건의 처결입니다. 즉 행정회의가 처결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총회는 재판사건 처결이 총회의 직무고 직권이기 때문에 재판사건의 처결의 주체이기 때문이고 그러나 재판국은 주체가 아니라 주체인 총회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원용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회는 치리회니 치리권이 있기 때문이고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치리권이 없고 총회의 일개 상비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사건을 접수하여 처결하는 일은 치리권, 즉 교회 통치권을 가진 치리의 마땅한 직무요 직권입니다. 그러나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치리권이 없고 치리권이 없으니 치리회처럼 재판사건을 직접 접수하여 처결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각 치리회 재판국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 분립체제에서의 사법부에 독립된 재판기관이 아니고 회의법상 이원의 심사 원칙에 따라서 본회의에 예속된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 준비적인 심의기구이고 본회의 원용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재판국의 재판은 본치리회가 구성하고 사건을 위탁했을 경우 위탁된 사건에 국한되고 위탁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판국의 재판은 노예 폐해 후에 노예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채택이 되어야 종결되게 한 규정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에 입에된 규칙은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교단의 총회헌법은 2000년 9월에 개정된 후 지난 102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본조 134조를 아직은 단 한 글자도 바꾼 일이 없고 규칙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두 군데 단서 규정을 신설했을 뿐입니다. 재판사건이 총회에 접수되어 헌의부의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재판사건 등 각항 헌의건이 재판국 등 각 상비부에 위탁된다고 하는 것과 부당한 서류에 대해는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매라는 헌의부의 보고를 총회가 채택함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법이 정한 상속건이 총회 재판국에 위탁이 되어서 심리 처결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첫째, 총회 서기가 상소 등 모든 헌의 문서를 접수합니다. 두 번째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집되는 헌의부가 총회 서기가 접수한 상소건 등 모든 헌의 문서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또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는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항의 결의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결의로 재판사건은 재판국 등 각 상비부에 위탁을 합니다. 이것이 100년이나 이어진 전통적인 방도입니다. 그런데 총회는 재판사건의 속결을 위해서 재판국을 상설화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총회 규칙 제2장 7조 3항과 제3장 8조 3항 두 군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총회 규칙 2장 임원을 규정한 7조 3항 반가로 2번에 보면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한다. 그 다음 제3장 부원, 이원 및 이사와 총무를 규정한 제9조 3항 각 부원의 임무 반가로 4번에는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접수된 사건은 총회 직후 우선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총회 규칙도 제3장 9조 3항 각 부원의 임무 반가로 14번에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겨진 재판 성질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헌법에 위배되는 규칙은 바로잡고 헌법대로 재판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고시민총회 재판국에서는 법률심으로 재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조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이를 서류심 또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심이란 하급 7회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규명하지 아니하고 하급심에서 규명한 사실 위에 법률적인 판단이 옳게 됐는지만을 심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답게 헌법대로 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상소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소권의 성립은 첫째로 반드시 하해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했는지 살펴야 됩니다. 상소인은 하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즉 자신을 판결한 소속 치리회를 말합니다. 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권징조례 제9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상해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해 정기의 개의 다음 날에 상해 서기에게 교부해야 된다고 9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상해 정기의 개의 다음 날에
출석했는지 살펴야 됩니다. 상소인이 상해 정기의 개의 다음 날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회는 상소인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상소권을 재판국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가 법이 정한 상소의 절차를 어기고 상소권이 성립되지도 않은 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하므로 성립되지도 않은 상소권을 재판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회 재판국은 서류 심사로 판결하는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됩니다. 권징조례 제9장 94조 2항에 공소심은 2심인데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제를 취급하고 상고심 제3심을 말합니다. 상고심에는 증거제를 폐한다고 규정해 있습니다. 여기에 상고심이란 세상 법정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재판과 같은 제3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상소권을 심리 판결할 때 권징조례 제96조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의 개의 다음 날 안에 상회 서기에 교부한다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회 서기가 교부한 그 서류만을 가지고 권징조례 99조의 재판 절차대로 다음과 같이 재판해야 됩니다. 첫째,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합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해회원이 합의합니다. 하해의 재판 기록도 살펴봤고 당사자의 쌍방의 진술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사자와 그 외의 어느 누구의 진술이나 증거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과 피상소인 외에도 하회의 노회장, 노회서기,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등을 피상소인이라고 하면서 소환해서 선서도 하고 심리하고 서명 날인까지 하는 잘못된 재판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법원장과 담당 판사와 기록 서기까지 피상소인이라고 해서 소환 심리하는 꼴이 되었으니 어느 도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합의입니다. 상소 이후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에 관해서 토론 없이 투표해서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해의 처리도 잘못됨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상소를 기각하고 각 조 중 1조 이상의 상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첫째, 하해 판결을 취소하든지 두 번째, 변경하든지 세 번째, 하해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한 후에 투표해서 종다수로 결정을 하고 만일 변경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결정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8장의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해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재판 관계 일체의 그 서류만 가지고 제99조의 재판 절차에 따라서 하해 판결의 잘잘못을 가리는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01조에 상소가 제기되면 하해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해에 올려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해는 하해를 체크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해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은
하회 서기가 보낸 서류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총회재판국은 상설재판국입니다. 상설재판국이란 소송이 있든 없든 항상 개설되어 있지만 총회가 위탁하는 사건만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두 번째, 목사 8인, 장로 8인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노예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계조로 나뉘어서 1년에 5명씩 교체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원은 향후 1년 내로 재임하지 못하고 재판국원은 다른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재판국원이 결혼 시에는 총회가 개회 중이면 총회가 선임하고 파회 후에는 총회장이 자백하여 총회 개회까지 심의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총회는 재판 사건을 당석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권징치리회로 변격하여 모든 회원이 재판관이 되어서 심리 판결합니다. 여섯 번째,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으로 법률심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다음 135조는 국장 서기의 선임 및 국장의 직무 한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135조의 규정을 보면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는 규정으로 상비부장과 서기를 선출하는 규범을조차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합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지만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하여 결의되므로 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36조는 총회 재판국의 성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136조의 규정을 보면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란 정족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숫자로는 11인이 되어야 하되 그중 과반수 이상, 즉 6인 이상이 목사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별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다만 성수유직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로 개회할 때만 성수가 되었으면 나중에는 성수가 안 돼도 속회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갔다고 해도 가부를 물으려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이루어지는 노예의 성수 규정 때문에 노예원 수가 그 이하로 해집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노회장의 속회 선언이면 속회할 수 있었던 관행이 성수 유지의 원칙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이 혹시는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 국원 3인만 결석하면 나머지 목사 국원 5인과 장로 국원 7인이 모였다고 해도 숫자상으로는 11인이 넘겠지만 목사 5인으로 목사 1인이 모자라서 성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국원들은 누구든지 결석을 금해야 되겠고, 특히 목사 국원들의 결석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이지만 목사 6인이 되어 장로보다 목사 한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137조는 총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137조의 규정을 보면
재판국의 해집 날짜와 장소는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해집 날짜를 총회가 의정한다는 것은 총회가 재판권을 직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국이 정한다는 것은 총회로부터 상설 재판국에 임하도록 한 재판권은 상설 재판국이 재판 절차를 좇아서 소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7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